2년 질긴 악연, 그리고 MB문 시작된 악연인가. 자, 여기 두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1996년 15대 총선 종로 대결을 벌였죠. MB 승리 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죠. 이런 또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 전 대통령, 그다음에 MB 전 서울시장, 이런 관계였죠.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관계. 충청행정수도 이전, 종부세 등 건건이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드디어 2007년이 됐는데 MB 대통령 당선됐죠. 그리고는 노 전 대통령의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종결이 되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이후에 4대강 등 조사, 최근에는 MB정보 실세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7일입니다. MB 정치 보복이다. 이러자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서 MB는 더 이상 아무 반응 보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간단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반응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두 사람의 이런 태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실제로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을 비롯해서 본인을 둘러싼 공직자들은 네. 아주 일을 잘했는데 네. 단순히 그런 것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보복하고 있다. 네. 이제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것은 단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문제, 유불리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잘했는데 보복성이라고 한 것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분노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갖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협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검찰과 또 실제적으로 대화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도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MB 측. 실제로 반응을 뭡니까? 보였을 때 이것을 실제로 만약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측근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뭘 갖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그러면 오픈해보자. 개방해보자 했을 때 다시 자기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어떻게 했고 그때 당시에 국세청이 어떻게 했고 그때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 안에서 본인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불리함이 이 속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유리할 게 없으니까 일단은 침묵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계속 엑스클레이터 더 증폭시켰을 때 결국 본인이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형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병 교수께서. 그렇죠.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골목 성명 비슷한 걸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모르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번 사건을 좌우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네.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친노 세력의 아루라고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자신은 우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친노 세력이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몰고 가면서 자신의 어떤 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분노할 일이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심지어 앞으로 사법재판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이렇게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까지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진짜 분노할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분노했다고 보고요. 그럼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침묵하느냐? 네. 자, 그 얘기 나오는 다음에 여론도 별로 안 좋아요. 여론도.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거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격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할 말이 있을까요, 그 뒤에?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말하면 그걸 부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다들 좀 조용히 있어보자. 상황이 좀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그래서 거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이종우 실장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예. 사실은 이거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예. 사실 굉장히 잘못 썼다, 카드를. 어떤 카드냐면, 예. 자, 희생자 프레임으로 가려면 희생자 프레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출두하는 과정 예. 속에서 예.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내가 모든 거를 다 안고 가겠다. 예. 이렇게 되는데, 어저께 사실은 그저께죠. 이미 표현한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었다는 거죠. 예. 아예 내가 희생자라면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안을 테니까 이 참모들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딱 끊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올림픽 얘기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분산돼서 예. 실제로 그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패착은 뭐냐면 김두 전 수석이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계속 우리도 뭔가를 까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네. 다음날 당일날도 아니고 그 다음날 강수를 나타낸 건 뭐냐면 카드 그럼 꺼내자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카드 다 꺼내자. 그걸 맞받아쳐서 이제 공세를 한 거죠. 그건 카드를 다 읽었다는 얘기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카드를 읽혔어요, 이미. 이 카드는 한번 읽힌 거죠. 이미 서로의 어떤 그런 카드에서는 한번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진짜 그 다음 뭐냐면 뭔가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이 들어가야지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한번 카드를 읽힘으로써 이번 어쨌든 승부에서는 이미 치고 들어간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카드를 읽었다. 그리고 카드를 읽혔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다음 카드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윤기찬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분노란 표현을 쓰신 게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분노란 표현을 쓰신 배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성명 내용 때문이 아니고 예. 원래 갖고 계셨던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감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있었던 감정인데 뭔가 촉발을 된 것뿐이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는데 정치적 보복으로 예, 예.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감정을 갖고 계셨던 그런 거죠.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편 보면요. 예. 물론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네.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이 적용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나오면 지금은 이제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쓰신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 나라종금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네. 안희정 전 지사 등 소위 공신들이 줄줄이 이제 처벌받을 예. 때 그때 상당히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때도 안타깝다. 대통령께서도 내가 조사받겠다라고 표현을 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008년 그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통해서 불거진 예, 예. 권 여사님 사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참모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률적 대응 외에 정치적 대응을 하자. 정치적 조회가 뭔지에 대해서 적시하자. 그랬는데 노 대통령께서 법률적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법률적 대응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회스럽다. 그 당시에 이게 전직 대통령을 향한 뭐 비열한 수사다.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적시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희한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적 보복인지 여부는 체감하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당사자나 그 대상자가 느끼는 것이지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고 그러면 대상자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사안이 어떤지는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2017년도 10월 달에 고소를 해놨어요. 640만 달러에 대해서. 그것이 10월 달에 이미 형사 6배 배당이 됐는데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논란을 일으킬 만하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고요. 저쪽 넘어갈까요? 서영호 소장께서 아까 질문 좀 빨리 쓰시긴 했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잽 던졌다가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대로 라이트 훅 한번 맞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 자신의 측근이 국정특수활동비로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판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구속된 사안에 대해서 그 측근의 핵심적인 그 보좌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얘기하신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지 저는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는 아무데나 꺼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그 국정농단, 국정특수활동비 사적 유용에 대한 문제까지 정치 보복을 들고 나온 건 대단히 잘못된 행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을 가지고 네. 정치 보복이라고 끌어들이는 소재로 삼은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정권이 함부로 주무르는 거였는데 검찰의 사정을 하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정을 수행하려고는 의지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절대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원칙들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자, 왠지 서영호 소장과는 다른 답변을 하실 것 같은 소정욱 변호사. 어떻게 쓰세요? 저는 이게 문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을 쓴 거는요. 예. 아마 이게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예. 따라서 이게 노 대통령을 공개한 거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이게 분노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예.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저는 이게 세 가지 의도로 읽었고요. 예. 첫째는 이게 이미 충분한 의사표시를 해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보복 프레임 이미 그 충분한 의사표시를 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이상 계속 싸우면 이전투구로 양비론으로 흐를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다. 예. 따라서 이게 충분한 의사표시했으니까 상대의 다음 수를 보고 그다음 대응하자. 따라서 이게 일단은 좀 침묵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도로 이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는 좀 여러 주제로 나눠서 준비했는데 그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6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